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함께 한반도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구 한 초등학교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가 몇 시간 만에 조건부 합격으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메카인 포항에서 처음 열린 취업 매칭데이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나흘째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 영하 7도, 의성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도 많이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 분포로 어제 아침만큼 매우 춥고요. 칼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모든 지역이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6시까지 48.3cm의 눈이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최대 7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도 주민들은 긴 시간 이어지는 폭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주 영하 8도, 안동 영하 9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구미와 울진 3도, 포항과 경주 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영호남 수건 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발의 5개월, 상임 및 통과는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영됐습니다. 현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일정 30항, 31항, 33항부터 36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동서간의 화합, 또 국민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통합 신공하고 또 이 달빛철도가 같이 이렇게 건설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에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특별법이 기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당초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무난한 연내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2차례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복선에서 단선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법사위에서 2차례나 상정되지 못한 채 공전해 왔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많은 좀 반대가 따르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고, 그나마 그래도 261명이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또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달빛철도 건설의 법적 기반이 마무리되면 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조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영호남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는 단순히 영호남을 철로로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대구 경북 신공항과 함께 한반도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서은진 기자가 달빛철도 구축 의미와 파급 효과를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광주 풀뿌리 민심을 대변하는 두 지역 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달빛철도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수건사업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수건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어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처럼 달빛철도는 용호남을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넘어 한반도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달빛철도의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7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2천억 원, 고용 유발 3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빠르면 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하고 서대구와 광주 송전에 있는 198.8km 달빛철도가 놓이면 용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합니다. 달빛철도가 지나는 대구와 경북, 광주, 전남 등 남부 경제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신산업이 새로운 하늘길과 기찻길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대에 노선을 따라서 스마트 역세권 벨트가 만들어지고 또 푸드테크 등 신산업 벨트가 만들어지고 또 로컬 문화 관광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 달빛철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넘는 1,7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어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 교통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달빛철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로 찢어진 영남과 호남이 경제로 뭉치는 새 역사가 기대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승강기 안전검사에서 당장 운행을 멈춰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처음에는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조건부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강기 민간검사기관과 유지보수 업체 간의 부적절한 유착 때문이라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집중 취재 티타임, 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1층 급식실에서 5층 교실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입니다. 천장 상부에는 뜻하지 않게 승강기가 갑자기 움직이는 등 돌발 상황에서 운행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민간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비상정지 장치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에요. 당장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승강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건데 검사자들은 당연히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승강기 운행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조건부 합격으로 검사 결과가 뒤바뀝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운행이 중단되고 지자체에도 통보되지만 조건부 합격으로 번복되면서 이런 안전 조치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승강기 민간 검사 기관의 간부 직원 A씨는 불합격 판정을 재고하라는 이사 B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저는 지시를 받아들여가지고 불합격 항목에 대해서는 제 선에서 그냥 확인 받는 걸 하고. 민간 검사 기관의 이사 B씨가 직원 A씨에게 불합격 검사 결과 취소를 종용했고 A씨는 결국 현장 검사자들에게 검사 결과 변경을 지시한 겁니다. 취재 결과 부당한 지시를 내린 B씨는 해당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공식 입장을 묻는 TBC 질의에 검사 결과 변경을 지시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합격 마마 바로 시험해야 되니까 다 해결해 놓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편히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했죠. 아이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승강기가 어른들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로 위험에 노출된 건데 정부도 뒤바뀐 안전검사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대형 건축 공사장 122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및 품질 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리, 동절기 화재 안전 관리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대구시는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로 침수 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지하차도 방지 설비 개선과 자동 차단 시설 설치, 배수 시설 적정성 검토와 용역 등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43개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다며 위험 등급 기준상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없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전에 하천 인근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침수 예방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퇴직금 용도로 가입하는 노란우산 공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으로 매달 2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최대 3년간 10에서 40%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22분 동안 무려 37km나 역주행했는데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차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5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택시, 역주행입니다. 뒤쫓던 순찰차가 택시를 발견해 가로막고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경산 톨게이트로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가다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대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불법 유턴했습니다. 그 뒤 22분간 무려 37km를 역주행해 경주 건천까지 이동한 겁니다. 역주행 신고에 고속도로 순찰대는 택시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하며 대형 화물차로 통제 차단선을 구축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역주행하는 동안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피했습니다. 경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올라오는 차선을 트래픽으로 차를 통제를 하고 역주행하는 차를 추격시켜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제지를 하도록.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역주행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음주나 약물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2분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분석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진을 느꼈다거나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5차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동안 회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이 2024년 도정과 교육행정을 업무 보고하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김천의료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성주참외과체류연구소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가대표 특화장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북참외는 국가대표 장목에 성주참외과체류연구소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참외 전담 연구기관에 지정됐습니다. 연구소는 스마트팜 모델과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 개발을 비롯해 참외 산학연 협력단 운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참외 생산 시스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첩을 주우려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갓길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많이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 분포로 어제 아침만큼 매우 춥고요. 칼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모든 지역이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6시까지 48.3cm의 눈이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최대 7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도 주민들은 긴 시간 이어지는 폭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령은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더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나 되겠습니다. 경산과 청도는 영하 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전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고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도 계속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